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젊은 예술가의 예술가를 만남 만남 FC대입니다. FCD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게요. 영상 찍으시는 거 많이 이제 영상으로 많이 뵀는데 이제 처음으로 실물을 처음 뵈가지고 좀 낯설기도 한데 이야기하시는 거를 계속 보고 아니 그리고 메탈 공연하신 영상 봤거든요.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는 분 같아서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역시 그 지성 작가님이 그 사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 그 어떤 사진 미학 관련된 수업도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도 뭔가 좀 더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도 좀 언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뭐 서로 근황을 아, 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 현재 사진 작업을 좀 쉬고 있는 편이고 지금 작업보다는 약간 현재 일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작업 선에서는 뭔가 좀 아직까지 좀 오래 할 수 있는 작업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도 유사하게 지금 음악을 잠깐 휴지기를 갖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퍼포먼스 하는 것에 있는 일정들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학원생 일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 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손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안 좋아지면 또 기타도 치는데 지장이 생겨가지고, 좀 회복하는 김에도 좀 작업을 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 다 지금 뭐 각자의 그 예술 외의 일정 때문에 어떤 작업을 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는 동안 조금 뭐지? 약간 그 기분 전환이 되거나 뭐 환기되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작업을 쉬니까 좀 뭐, 사실상 환기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아직도 그냥 뭔가 내가 아직 예술을 하고 싶긴 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갈망은 좀 있어요. 좀 쉬니까 아직까지는 예술을 계속 하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약간 이거에 대한 주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오늘 주제로 정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거 지금 우리 현재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그니까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작업자한테 중요한 역량? 그쵸. 작업자의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인데,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뭔가 작업자가 물론 좋은 작품을 자주 만들고 많이 만들면 굉장히 좋은 작업자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한번 바짝 뜨는 작가들도 많고 요즘은 아니면은 SNS나 인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럴을 돼가지고 유명해지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을 보고 있으면 잠깐 뜨다가도 한 몇 달 사이에 또 잠적하고 또 갑자기 또 다른 신진 작가들이 나타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인스타나 SNS에서는 계속 무한히 발생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음, 갑자기 바이럴이 돼서 갑자기 작업이 뜨고 작품이 작업자의 역량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작업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오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을까. 가장 롱런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좀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바인 게 이제 어떤 뭐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걸 감상의 대상으로도 많이 그 향유하긴 하지만 또한 이게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소비하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술이 다른 상품과 좀 가지는 가장 그 큰 차이점은 대개 상품들은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인다면 예술 작품은 사실 그 완전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 뭐지 거기에 일치하진 않잖아요. 예술가들이 뭐 이 사람들이 나의 작업을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작업의 속도를 올리기가 쉽진 않고 맞죠? 또 누군가는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작품을 얼마나 원하느냐 상관없이 나는 내 작업을 하고 싶으니까 꾸준히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이렇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단순 그 누군가는 이제 어떤 상품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작업을 원하니까 꾸준히 그걸 만들어야지 그 수요가 생겨나고 난 거기에
맞게 공급하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편은 그 지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지성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아, 나는 그래도 예술 하고 싶다. 내가 다른 일로 잠시 쉬고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도 계속 하고 싶다는 조금 더 내면의 동기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그 지속성을 좀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오래 맞아요.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뭔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신분 자체가 대학생이고 이거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현장에 나와서 작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그럴 때 뭔가 그 이름에 뭔가 좀 계속 쫓겼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작가라는 사람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일반적으로 자기의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작가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본업이 작가지만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동행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작업이 어찌됐든 간에 주가 되고 작업이 어찌됐든 간에 본업이 되는 사람들이 만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작업자들도 그렇게 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게 어느 정도는 그들과 그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만큼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졸업하고 나서 계속 작업실에서 그냥 뭘 하지 않아요. 뭘 하진 않지만 작업실에 가서 그냥 책도 읽고 뭐 유튜브도 보고 그냥 글도 써보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편집도 하고 계속 이랬었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저한테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 이거 그냥 분명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맞는데, 이게 과연 내가 진정으로 바랬던 작업일까? 라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면서, 슬슬 이제 그냥 현실적인 부담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돈은 벌어야 되고. 이제 나도 나이가 쌓이는데 이게 무작정 꿈을 쫓아가기에는 뭔가 계속 힘들어지는 사이가 바라보다 보니까, 아,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작업은 계속 멀어지고. 또 그렇다고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일이 또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딜레마가 없어지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을 통해서 업과 작업이 같이 손안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하게 그 업이라는 것도 물론 돈을 버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도 분명하게 내가 작업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어차피 일을 하는 부분도 예체능 쪽 일이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쉬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음, 뭐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확실히 많은 예술가들이 항상 고민을 겪고 있는 게 그 워라밸. 그쵸, 그 워라밸이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지성 작가 같은 경우엔 뭐 하시는 일 어떤 예술과 어느 정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술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지내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뭐 좋은 환경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많은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 자기의 예술적 작업을 어떻게 접근하는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제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게 됐었을 때는 조금 더 그 열심히 하는 작가에 대한 그 게시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죠.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규칙적으로 딱 글을 쓰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 뭐 자기가 어떤 그 취미 활동이나 어떤 그 여유를 가진 시간들을 딱딱딱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작업을 한다. 그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극단적인 작가들은 이제 뭐 호텔로 가서 자신을 거기에 스스로 가둬놓고 이제 뭐 몇 장을 쓰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뭐 큰 각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 가능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그 자신의 하는 일과 자신의 작업을 분리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서로한테 어떤 그 영향의 순환 관계를 만들어내고자 하게 됐었을 때 뭔가 본인의 생각 외에 어떤 다른 예술가들의 사례나 아니면 뭐 예술을 하는 친구들, 뭐 지인들 경우도 비슷한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약간 그것보다는 그냥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예술가들이 뭔가 약간 저희가 지금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술가들 중에는 현재 저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에 작업했던 작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전에 그들이 떴을 당시, 그러니까 그들이 작업을 이제 만들고 그들이 이름을 날리던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그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엄청 막 음,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서 홍보도 하고 뭐 세상이 계속 변화되고 뭔가 어떤 사람이 떴다가 어떤 사람이 날아갔다가 어떤 사람이 또 나오고 이런 그런 순환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매체 자체도 그렇게 막 순환이 엄청 빠른 편도 아니었고 잡지나 아니면은 책 또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막 대중화거나 보급됐어도 대중화가 됐었어도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떴을 때나 그 당시에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시기는 그런 것들이 좀 적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바이럴이나 교체가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작가들이 점점점 작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오면서 바라본 게 지금 그 작가들이잖아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작가들은 그 시대에서 올라와서 지금의 전점을 찍고 저희는 그 정점을 찍은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이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작업을 열심히 해라. 작업을 계속 꾸준히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어쨌든 올라가진다란 말이죠. 근데 현재 지금 신진 작가들 중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신진 작가들의 직가들은 뭔가를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진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업을 안 하고 작가 활동만 하는 건 예전의 이야기다. 지금 너무 꿈에 그게 됐다라는 말을 하긴 해요. 뭔가 현재 와서 작업만 한다. 사실상 작업만 한다라는 말은 너무 우리 집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모아둔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진짜 나를 뒷받아줄 뒷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확실상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작가들이 저는 그렇게 물론 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죠. 진짜 배고프게 작업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작업이 너무 좋아서. 근데 하지만 요즘은 인스타에 바이럴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사실상 어찌 보면 사회생활 중 일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바이럴 시키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내 작업만 뿐만 아니라 내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또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회생활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는 작가들 중에서 그냥 나는 작업만 해서 뜰 거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힘든 일이죠. 자신을 가둬놓고 하는 일이니까. 그건데, 그거에 또 맞는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꾸준히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언젠가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작가 진짜 대단한 작가다 하고 이제 바르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도 있고, 뭐 이런 작가들도 있고, 저런 작가들도 있는데, 너무 이제 이전 세대 작가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뭔가 그 당시 이제 그 작업만 꾸준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 이거에 너무 포커싱이 돼서 제가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뭔가 좀 계속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동의하는 거는 일단 이제 어떤 이상화된 성공적인 작가들을 많이 본 어떤 인식이 이제 실제 작가가 됐을 때 어떤 그 어려움이나 어떤 괴리감에 일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밴드를 막 좋아하고 따르기 얼마 안 됐었을 때는 저는 그 밴드가 항상 그냥 음악만 열심히 뭐 하면서 활동하는 걔네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뉴스들 많이 접하고 뭐 실제 밴드 하는 사람들 만나면 다 본업은 있고 그 중요한 게 설사 공연을 크게 해서 뭔가 되게 멋있고 뭐 폭죽이 날고 뭐 이렇게 뭐 막 멋있게 보여도 그 공연을 준비하고 하는데 쓴 돈이 때로는 그 수익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자신들이 머천다이즈를 판매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어떤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 자신은 밴드를 하는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기타를 치는 티셔츠 판매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바이럴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떤 예술과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술 외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것에 되게 어떤 재밌는 그 논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 그 크게 대박이 났었을 때 쟁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화 크게 터졌던 게 영화 자체가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느냐, 혹은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느냐. 물론 뭐 하나로 다 몰아갈 수는 없지만 영화마다 그 비율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바이럴 마케팅 때문에 많이 보러 갔고 그래서 일단 보게 됐었으니까 손익분기점은 넘긴다. 그건 이제 마케팅을 잘했죠. 이 영화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영화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건 잘했던 거다. 근데 또 누군가는 작품성은 너무 좋아. 비평가들은 막 짝짝짝 박수나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는 뭐 바이럴 타진 않아가지고 자기들 잘 몰랐다. 이 영화가 뭐 그렇게 좋은 줄을 그렇게 해가지고 평은 좋지만 상업적으로는 좀 실패한 영화들도 있는 것처럼 이 예술에 있는 그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도 이게 어떤 프로모션이나 홍보의 차원에서 이게 성공하는 것인지 혹은 그 바이럴 타는 것들이 하나의 그 콘텐츠가 돼가지고 단순한 홍보 이상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 예술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재밌게 향유하는 방식인지 그런 것들도 조금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지성 작가님 같은 경우에 그 바이럴 탄다는 게 약간 그 작품이 좀 그 홍보되는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그 작품 자체가 그 컨텐츠로서 그 영상이나 뭐 릴스로 이렇게 많이 좀 언급되는 것 같았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떴던 작품들을 보면 어쨌든 작품성은 있어요. 뭔가 그 안에서 작품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나 뭔가 동시대, 그러니까 현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고 뭔가 그 안에서 잘 어울려지는 느낌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마케팅을, 물론 저희가 어쨌든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제가 하는 작업과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계세요. 근데 음, 물론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바이럴을 좀 해서 하면은 저는 좀 더 올라가겠죠.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마케팅 또한 저는 기술이라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개인의 역량, 개인의 값어치를 올리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긴 하지만 뭔가 이게 너무 예술이라는 게 소비적으로 변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내가 확실히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상업예술이 있고, 어쨌든 진짜 순수 예술이 있잖아요. 순수 예술에서는 뭔가 그냥 물론 거기에서 상업적인 게 분명 있죠. 뭐 작업을 판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작업 안에서도 뭔가 상업적인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하는 것도 분명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냥 그런 순수 예술 쪽과 상업 예술이 분명하게 나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영화를 뭐 말씀했던 것처럼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 상업적이진 않잖아요. 작품성을 만들려고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만의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대중들이 보게 만들고 바이럴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독립영화제나 이런 거를 좀 가서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찍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 같은 거 보면서도 와 저기서 무빙을 진짜 잘 주고 진짜 카메라 액션이 진짜 좋다 하는 작품들도 많았고 근데 그 반면 그 내용적인 스토리텔링적인 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진짜 무빙이나 카메라 액션이나 이런 건 정말 좋은 작품인데 좀가 스토리적인 게 좀 떨어지는 작품이 있고 오히려 스토리적인 게 너무 좋은데 이런 카메라 액션이나 카메라적인 부분이나 뭔가 그런 무빙 감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그런 게 떨어지는 작품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면 물론 그게 독립영화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독립영화는 어느 정도 사실상 저예산이잖아요. 독립영화 사실상 예산이 적다 보니 그런적인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뭔가 몇 퍼센트, 한 5%, 2%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화로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뭔가 어쨌든 상업과 순수 안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 순수 영역도 요즘은 상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순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예술 이론이나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뭔가 현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예술 이론 부분에서도 현재 계속 생성되는 예술 이론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거고, 그런 것들 안에서도 현재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 AI 관련된 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어, 저는 주로 미술사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제가 현재 나오는 이론들보다는 뭐 과거인 음, 작품들을 많이 좀 보는 편이고, 근데 이 예술과 상업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어떤 미술의 역사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미술 경영과 음, 관련된 담론을 볼 수는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수 예술하고 상업 예술의 그 구분은 물론 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은 완전히 분리되긴 힘든 것 같거든요. 그쵸. 완전히 그리고 분리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음, 순수 예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이 상업적인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 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들 아니면 자기들이 예컨대 상업적 예술로 한편으로 돈을 벌고 그냥 그 돈으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상업적이지 않는 예술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양상도 그 완전히 없진 않아 있거든요. 어, 대신 제가 좀 생각하게 됐었을 때는 그 제가 미술 시장이란 수업에서 재밌게 들었던 그 일화가 이제 어떤 작가들이 그 직장인 대상으로 어떤 예술 워크숍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주관한 측에서 좀 흥미롭게 봤었던 게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직장인들 되게 안쓰럽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들은 되게 9 to 5 동안 되게 힘들게 예술 없이 그 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안쓰럽다. 내가 이 예술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직장인들은 아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돈 못 버는데 아 너무 안쓰럽네. 우리는 적어도 뭐 가난하진 않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둘 다 이제 그 서로한테 없는 것들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기준으로 서로 그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누구가 더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신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예술가들은 직장인을 보게 됐었을 때는 아 얘네 돈 벌고 있네. 아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어떤 그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그래도 예술로 내 삶이 충분하다. 그들한테 이제 그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그 삶의 가능성을 예술적 삶의 가능성을 내가 안겨주고 싶다는 거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자기들은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수익 수단이 수익단이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 예술가들은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좀 불안정할까 음, 그쵸. 그런 그 입장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약간 대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일을 하고 싶고 막상 음. 일을 하니까 대학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예술과 그 예술과 현업이 약간 똑같은 관계라 생각을 해요. 뭔가 예술만 할 때는 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고 또 일을 할 때는 아, 좀 예술을 하고 싶고. 근데 이 중간선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그 중간선을 맞추면 예술적으로도 어중간해지고 뭔가 현업적으로도 너무 어중간한 사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 선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제 저희 둘 다 아직 20대 후반이니까 그걸 지금 확정하면 뭐 좋겠다마는 아마 삶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게 그 잘 잡힐지는 아무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20대 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뭐 굉장히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사회가 바라보는 나이와 이제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이가 다르잖아요. 사회에서는 이제 막 사실상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가 그나마 이제 아직 사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30대가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로 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초년생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슬슬 해요. 사실상 뭐 인생이 100년이라고 쳤을 때 아직 저희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거의 한 20% 그렇죠. 조금 넘게 한 근데 거죠. 사회 가정한 나이는 40세가 만개예요. 사회에서는 거의 뭐 40살 되면은 뭐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거의 40살, 40 초반에서 중반 되는 사람한테도 그걸 요청한대요. 이제 뭐 뭐라고 하지? 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그것도 명예퇴직. 이제 뭐 명퇴나 뭐 정년퇴직하는 거를 권장을 한대요. 40살이나 40살 중반 됐을 때. 그럼 거기에 만기는 거의 50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절반인데, 저희는 그 사회 나이에서 이제 이미 후반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런 걸 정년을 따졌을 때 보면은 이미 사회 나이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뭔가 쫓기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내가 사회에서 일을 하려면 이 나이를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자영업을 한다. 그럼 그 정년이 안정해져 있겠죠.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 또한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저는 그걸 좀 정하고 싶어서 뭔가 지금 작업을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만들고 싶어서. 뭔가 작업 선과 이제 일의 선을 맞추고 싶어서 뭔가 좀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대학원 생각도 있어요. 대학원 너무 가고 싶어서 작업을 계속 더 배워보고 싶고 딥하게 하고 싶어서 대학원 생각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신다 하셔가지고 그게 과연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그 선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원을 다니고 입장에서. 이 대학원 다녔을 때 네네네. 배울 수 있는 배울 수 것들과 있는 것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갈 만큼 대학원을 가서 이 일을 직종이라는 걸 다 포기할 만큼 대학원을 가서 배우는 것이 좀 예술을 하고 싶다면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쵸. 그쵸 그쵸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학교 문제도 되게 그죠. 크고, 왜냐하면 뭐 대학원들마다 일단 거기에 있는 그 교수진들의 문제, 커리큘럼 문제도 있고, 어, 일단 그래도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학력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석사 학사만 나와가지고 뭐 그래도 활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석사 정도는 있어야지 예를 들어 뭐 그 현업으로 예술하고 있더라도 어떤 강사로서 그쵸.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예술적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저희 FC도 한 시간 안에서는 다, 그쵸 그쵸. 그쵸. 이 주제는 사실, 한 몇 회차에 걸쳐서 얘기해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한 거는, 어, 다른 자신의 그 전공과 비슷하게 대학원 간 분들한테 더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이론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예술적 작업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더 긴밀하게 드릴 말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뭐, 대학원, 뭐, 작업 쉬는 것, 뭐, 지속하는 것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그것도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전 사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진은 사실상 개인이에요. 뭔가 단체가 없어요, 별로. 물론 단체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지만 어쨌든 개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잘 쓰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촬영을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까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작업 자체가 애초에 사진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을 찍는 작업도 있고, 물론 뭐 일방적으로 뭐 그냥 풍경을 찍는 작가들도 있고 아니면 개념 사진을 하는 작가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사람과 사람을 찍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안에서 유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풍경가 있는 사람은 가장 풍경과 맞닿아야 되는 거고 개념 작업을 하는 사진 작가들은 이 개념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작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어찌 보면 편집도 해야 되고, 이 편집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도 혼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주위의 피드백인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작업하는 사진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자신의 사진을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굉장히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너무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게 되면 너무 좀 남잡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 같은 거는. 그리고 사진 같은 거는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멈추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을 멈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와, 고요하다. 정말 잔잔하고 뭔가 안에 쓸쓸함이 느껴져 이러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화롭다. 뭔가 너무 잔잔한 이 물결 속에서 뭔가 그냥 평온함을 느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제가 느끼는 그 사진도 다를 거잖아요. 나는 찍었을 때 그냥 사람이 없네? 느낌이 좋은데? 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어떤 사람은 막 거기 안에서 막 감정이입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분석하기 시작해요. 왜 이 작가는 아무도 없는 이 새벽 시간에 이곳에 가서 이걸 찍었을까?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상 찍은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잘 찍었어요. 근데 막 분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감정적으로 대입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분명하게 이 안에서 내가 이 피사체에 꽂혔을 때 분명 감정이 존재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굉장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환극적 요소가 좀 많이 따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뭐 그때 제 기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피사체를 봤을 때 그 당시의 감정, 그 당시의 그 습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진이. 보는 면에서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거를 찍었더라도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정말 많이 생성될 수 있고, 그거를 어떠한 사진과 엮냐, 아니면은 어떠한 배경과 엮냐에 따라서 어떠한 요소들과 엮냐에 따라서 그 사진 자체의 의미도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궁무진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 기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나 아니면 기분, 아니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뭔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환경이라고 했었을 때, 어, 조금 더 그 생각이, 지성 작가의 생각이 좀 더 궁금해지는 게, 이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떤 거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선택한다. 일단 그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난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 갈 것이다. 또 있고, 혹은 그 환경 안에서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조금 응용을 하거나 임기응변하거나 활용하는 식의 그런 양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바깥의 뭐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뭐 자기 작업실 내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성 작가 같은 경우에 그 환경이라는 그 중요한 요소 안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과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 좀 세분화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일단 시간이나 장소 또는 뭐 제 기분 또 감정이나 이런 거는 컨트롤 되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뭐 앵글 안에 들어있는 뭐 비행기가 지나간다던가 뭐 뭐 우연적인 요소들 같은 거. 우연적인 요소 어쩔 수 없잖아요. 우연적인 요소나 근데 그 우연이 사실상 사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우연적인 하나의 요소가 사진에 임팩트가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이게 노이즈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할 수 없는 것들은 우창한 숲에서 이제 뭐 갑자기 나무를 다 없애고 싶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움직여야지 그 요소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건 그 피사체라고 생각해요. 그 음, 존재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피사체를 제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는 지울 수 있겠지만 필름 같은 경우는 그걸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바꿀 수 없지만 제 감정이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시간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컨트롤하고 그 안에서 찍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요소가 개입을 했을 때 이걸 찍고 싶다 하면은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돼요. 그 장소에서 카메라 받고 진짜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시간에 딱 찍으면 돼요. 그런 요소들은 제가 정할 수 있지만, 이제 할 수 없는 건 제가 이 벽에 걸었을 때, 걸고 전시까지 하는 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걸고 이제 관객들이 내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가장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의도로 이 작업을 냈는데 사람들마다 보는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 의도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물론 제가 의도대로 따라와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뭐 딥틱 뭔가 이제 뭐 사진들을 계속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뒤튀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진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자체들을 계속 분할해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게 배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안 따라와지는 게 한 95%거든요. 사실상 전시를 하고 뭘 할 때. 그냥 어쨌든 그런 의도를 안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사실상 작업을 하면서 가장 변수죠. 이제 나는 의도한 바는 이거지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의도한 바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그 음, 작업 자체는 사실상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뭔가 그게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쵸. 이 외적인 변수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객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심파극 같은 걸 잘 엮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 특히나 좀 현대적인 미술 어떤 단순히 어떤 감정 표현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다른 생각들이나 어떤 담론들, 주제들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의도와 달리 파생되는 다른 의미들 그거 자체가 변수이면서 그게 또 어떤 다른 그 예술의 묘미가 될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작업할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음 뭐랄까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감정 컨트롤하는 거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성 작가는 그 감정 컨트롤이 잘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업할 때 어떤 기복 그래서 때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을 때 거의 되게 많이 매진을 해요. 그 문제는 그 기분이 휩싸이게 되면 밤에 자고 일어나 봤을 때 다시 들어보면 생각보다 별론데 이렇게 또 하고 또 때로는 뭔가 꽂히고 계속 그걸 작업을 해요. 근데 이번엔 슬슬 풀리진 않아요. 그때 어 슬슬 안 풀리네. 그러면 조금 숨을 가다듬고 뭐 밖에 산책 나가든지 뭐 다른 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환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왜 안 풀리지 하면서 계속 끙끙대다가 포기하고 잠들고 며칠 뒤에는 그게 어느새 그냥 되게 그 멜로디나 아니면 안 풀렸던 리듬이 잘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됐었을 때는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어떤 조급한 마음, 완성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그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냥 이게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너무 꽉 채워져 가지고 다른 일은 좀 내팽개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지금 좀 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게 저한테는 이 루틴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나 하루 종일 작업해야 돼가 아니라 최대한 한 30분 더 작업하고 그 뒤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이 안 풀리면 뭐 최대한 30분 더 하다가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미련 내려놓고 다음 걸로 넘어가자. 그게 저한테 좀 뭐 저희 내적으로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지?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음악을 하시면 음악도 장비가 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물론 사진에서도 굉장히 장비를 타는 것들이 많지만, 음, 음악에서 저는 근데 카메라는 사실상 좋은 장비를 쓰든 안 쓰든 그렇게 요즘은 막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사실상 너무 카메라들이 너무 다 좋게 나오고, 그런 카메라들의 기능이
제 사진을 늘려주진 않거든요, 사실상. 음, 물론 화소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때깔이 다르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한 카메라가 좋아진다 해서 사진이 좋아지진 않는데, 음악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옛날 기종을 쓰는 것보다 현재 기종을 쓸 때 약간 음악적인 그게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장비 같은 것도 좀 탓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제 전문 음악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의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나름의 생각은 좋은 장비를 쓰는 것보다는 저렇게 맞는 장비가 무엇이냐. 음,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거나 그거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쓰는 만화 한 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기들한테 그 좋은 거라는 게 더 매끈 뭐 사진 예로 말씀했던 것처럼 뭐 더 매끈하고 사운드가 더 매끈하고 더 풍성하고 잘잘 흐르는 소리가 좋다고 하면 뭐 좋은 장비를 쓸 수는 있겠지만 누가 반대로 나는 사람들이 최고로 질색할 만한 음악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허접한 장비를 써서 오히려 그게 자기가 원했던 어떤 작업의 질감 혹은 어떤 느낌을 살리는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항상 뭐 샤방샤방하게 아름답고 뭔가 되게 이제 눈에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 좋은 장비들 아니면 뭐 좋은 재료들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다른 작업들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게 꼭 좋은 장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문제가 되겠죠. 뭐, 맞죠. 그쵸.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거는 진짜 최고급 그 양주야, 이거는 꼬냑이야 라고 하는데 전 그게 관심이 없으면, 저는 그냥 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무리 좋아도 저한테는 그냥 소용이 없는 거죠. 그쵸. 예. 음. 그래서 그냥 뭔가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저랑 카톡을 장비 이야기를 하시길래 장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라는 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장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에요. 서로에게 맞는 장비를 쓰면 돼요. 사실상 뭐 굉장히 저는 제 작업에서 사진이 그렇게 차지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 좀 좋아가지고 사실 저는 사진을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사진의 변수가 사람들이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담론을 제시한다 했잖아요. 저 그게 좋아요. 그 약간 좀 변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근데 저도 가서 나는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저는 백남 선생님께서 그 인터뷰 중에 그 말이 있어요. 어떤 막 평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를 막 한대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냥 있길래 걸어놨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와 이거는 현대 예술의 뭐 기반이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대요. 자기는 그냥 여기서 걸어놓은 건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한 거 보고 난 재밌었다. 저는 뭔가 약간 그 말을 듣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사실상 예술하는 애들이 하나씩 나사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 나사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대학교 때 작업을 했을 때도 뭔가 좀 계속 작업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그것들이 발전하다 보니 지금까지 와서 약간 개념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베이스가 사진이 되는 거고, 사진을 베이스로 개념적인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면서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진이라는 게 꼭 찍어야만 사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사진계에서는 약간 좀 이질적인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사진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난 사실 개념 미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개념 예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작업은 일단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제 생각이나 뭔가 책 같은 걸 읽으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생각적으로 정리를 하고 아니면 책 같은 이론 같은 것도 공부하면서 계속 이 이론은 나한테 좋은 것 같아. 저 이론은 이런 이론도 있구나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좀 정리를 하고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개념 작업이다 보니까 뭐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뭔가 그냥 비주얼적인 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수단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주얼적인 수단을 뭘로 만들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론 안에서 어떠한 사진이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그걸 보여줄지를 아직 정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음, 작업하는 것과 백남준의 일화를 좀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그 다루려고 했던 주제 중에 그 아, 피드백이랑도 그쵸.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백남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냥 한번 걸어놔 봤다 해서 거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남준은 거기 나오는 어떤 다양한 그 호불호 혹은 그 어떤 다른 의견들을 그대로 좀 포용하고 아 그런 것들이 이게 흥미로운 생각들이구나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 피드백이 단순히 아 너의 얘기를 들어보자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작업을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상 작가 같은 경우는 이 피드백을 주로 이제 받게 됐었을 때 자기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걸로 뭐 작업이 어떤 돌파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 그게 조금 뭐 개인적으로 쓰라린 경험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원래는 저는 굉장히 남의 말이 좀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작업했을 때부터 그렇고, 뭔가 계속 작업을 하면서도 사람들 말에 좀 많이 치우쳤어요.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원래 이럴 땐 이런 카메라를 써야 되고, 저럴 땐 저런 뭐 저렇게 했어야 되고, 이럴 땐 이런 라이팅을 썼어야지. 약간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너 이렇게 사진하면 오래 못해. 약간 이런 말도 듣고, 뭐 너가 하는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이런 말도 듣고. 근데 뭔가 그냥 그게 꼭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요즘 따라 그래서 막 사실은 뭐 주위에서 너 대학원 가서 빨리 사진 더 해야 된다. 대학원을 가야 작업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나 빨리 대학원을 가야 되나? 뭔가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내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랬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그런 부담이 좀 벗어났어요. 뭔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예술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개념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막 강박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아요. 지금 사진을 강박적으로 매일 사진을 몇 장을 찍고 뭐 어떻게든 이 작업을 언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보자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프로세스 안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그런 피드백에 관해서 좀 묻어진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막 진짜 그거를 막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내 작업을 다 바꾸고 때려 고치고 막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고 아 쪼대로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아무리 줘도 약간 흔들리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두드러 패면은 당연히 맞으니까 좀 흔들릴 만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하고 생각하는 대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피드백은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계속 하나만 제 거에 빠지게 되면은 확실히 생각 영역이 확실히 딱 좁아지더라고. 제 것만 보다 보니까 아, 난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으면 그냥 좋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쁜 게 안 들어와요. 잘. 그러다 보니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려고 좀 이제는 막 엄청 받아들이진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 이건 좋은 거 같고 저건 나쁜 거 같고를 생각을 하면서 좀 받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제 작업과 연관돼서 피드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상 약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작업을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걸 봤을 때 내 작업 어때? 이렇게 말하면 너 작업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근데 너가 의도한 게 이거라면 좋은 것 같지만 나는 너가 너무 이거는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작업을 하는 그 방향성이랑
비슷하게 약간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전. 그래서 뭔가 약간 작업과 좀 닮아있지 않나, 피드백 자체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피드백할 때 그 사람이 지성 작가의 피드백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는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어떤 태도에 좀 차이가 좀 생길 것 같나요? 아니요, 전 똑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제 피드백을 받지 않아도 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음, 똑같이 잔소리 합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 여기 애플시드에 있는 김희연 작가가 저랑 오랫동안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랑 진짜 반대예요. 음, 만나면 2시간 동안 싸워요. 사진 이야기만 하면. 얘는 이제 오리지널 사진을 하는 거고 저는 개념 사진 하다 보니까 얘는 제가 아니고 없죠. 넌 네가 하는 사진은 사진이 아니야. 야, 사진은 어? 딱 픽셀로 안 보이고 딱 깔끔하고 뭐 그냥 광활한 풍경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게 사진이지 뭐 이상한 사진들 들고 와가지고 그거 엮어가지고 이야기 만들고 이게 뭐가 사진이냐. 이 친구는 말로 하는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진은 사진일 때 완벽한 거고 저는 사진 말고 사진은 요소일 뿐이야. 매체일 뿐이고 거기에 뭐 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림도 들어갈 수 있고 글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섞여서 이 사진 한 장을 꾸며낼 수도 있다가 제 개념이에요. 이 친구는 아니야. 사진은 다 필요 없어. 사진 한 장이면 돼. 이거고.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면 저랑 맨날 싸워요. 음. 맨날 치고 맞고 맨날 쌍욕하고 뭐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지만 서로 근데 어쨌든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그냥 제 개념과 얘 개념에서. 하지만 저는 얘한테 피드백을 계속해요. 니는 너무 개념이 없다. 사진 안에서에도 분명하게 그 개념이나 이야기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 너무 너의 이야기가 없으면 너가 사진은 분명히 줬는데 그 방향성을 못 잡는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으려면 네 스스로가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 또는 너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또 그거를 안 받아요. 그냥 자기 또대로 해요. 그래도 계속. 저도 제 또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피드백은 사실상 뭐 그냥 그렇죠. 뭐 그냥 서로의 피드백을 하는 건데 아무리 피드백을 안 받더라도 그냥 저는 제 이야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얘도 그래서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저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피드백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계속 누군가에게 긁히는데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피드백이라는 게 사실상 긁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뭐 좋게 말하면 뭐 좋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겠지만 좋은 피드백은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피드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쁜 부분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100% 완벽한 작업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마다 작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 작업에 안 좋은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저는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 너의 작업이 이런 면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주는 건 그 사람한테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해서 피드백을 안 하는 건 이 사람이 그냥 너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뭔가 그 사람이 받지 않고 짜증을 내고 저한테 멱살잡이를 한다 해도 저는 그냥 피드백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김희연 작가님하고 박지성 작가님이 그 사진에 대한 되게 다른 분야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잖아요. 그쵸.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작가들이 서로 어떤 다른 입장을 견지한 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다른 결의 시선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또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메탈을 하는 사람이 메탈을 이렇게 그 되게 그 굉음에 디스토션이 걸린 기타로 막 연주를 해요. 그럼 포크 기타리스트 그거 보고 야 너 통기타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메탈 기타리스트가 컨트리 가수 보고 아 이거는 통기타 소리가 너무 잔잔한데 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물론 그 덕에 내가 한번 어쿠스틱 메탈 해볼까 하면서 이런 그 획기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표면적으로 가진 그 공통점 안에서 서로가 하는 작업을 좀 투영하게 됐었을 때는 그게 과연 얼마나 그 유의미한 그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건지 아니면 훨씬 더 작업의 전환이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것인지도 전 조금 유의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기타라는 거 안에서도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
메탈 기타, 뭐, 뭐지? 일렉 기타. 일렉 기타, 이렇게, 이 기타라는 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기타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현이가 저랑 피드백을 하는 게, 이현이는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의 비주얼적인 면에서 저는 미장센을 좀 늘려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찍어야 좀 더 미장센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현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면 전 이현이한테 이 사진 안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빼고 좀 다운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라. 좀 더 들어가서 느낌을 만들고 이 사진들을 이렇게 엮었을 때 이런 느낌을 내는 게 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현이는 사진의 연결성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고 저는 그 사진을 연결하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의 미장센. 제가 사실 미장센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 미감이 좀 없어가지고, 사진 한 장 한 장의 미장센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런 지점을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기타에서도, 물론 어쿠스틱 기타랑 뭐 클래식 기타랑 뭐 일렉 기타랑 뭐 다 다르지만, 음색 내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타라는 가장 기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뭐 주법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다른가요? 제가 다르죠. 예. 기타를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서로가 충고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존재하잖아요. 그 교집합 안에서 서로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라 사실상.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저는 약간 굳이 내 사진에 미상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러면 이제 얘는 안 필요하니까 빨리 더 찍어라. 사진 좀 많이 찍고 연습해라. 이거고 저는 얘한테 책 좀 많이 읽어라. 너는 사진은 잘 찍는데 개념이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이제 자기의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그냥 안 굽히고 서로 할 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피드백에 관해서 예전에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그 비유가, 어, 이제 피드백은 누군가는 그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뭐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는 이거를 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지.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피드백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거는 내가 과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이거는 내가 향상시켜도 될 부분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니고 가도 되는 부분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비유를 들었던 게 이제 그 5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목표는 딱 하나. 500m를 가장 빨리 달리면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 500m 달리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던 부분이 뭐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뭐지? 누군가 피드백을 야, 난 달리기는 분명히 잘해. 근데 너는 그 주먹 실력이 좀 부족해. 너 권투 좀 배워봐. 그렇게 하면 넌 훨씬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될 거야. 그건 사실은 운동이라는 되게 그 큰 범주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필요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500m 달리기를 향상시킨다기보다는 되게 곁다리 어떤 스킬, 곁다리 어떤 자기의 실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 운동의 향상에 그 뭐랄까나 방해가 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예술은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이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뭐 운동에서는 적어도 빨리 달리기. 그럼 빠르면 된다. 아니면 무슨 뭐 체력이라면 뭐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느냐. 되게 객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술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에서 가지는 판단 기준, 뭐 형식에서 가지는 판단 기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을 주거나 받았을 때도 역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제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게 과연 그들의 맞는 정보를 내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그 착각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필요 없는 어떤 그 보완을 내가 하게 만드는 것인가 조금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물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같은 부분의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피드백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작업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작가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피드백의 농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 대신에 피드백을 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만큼 그 작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작가가 하는 패턴이나 작업에 하는 작업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 작가에게 피드백을 했을 때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현이의 작업을 한 6년 지금 대학교 20살 때 봤으니까 거의 7년 정도 됐죠. 7년 정도 보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거스름 없이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네요. 예. 저도 이번에 뭐 지금은 두 명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때는 뭐 세 분이서 더 이야기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신청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